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버추얼 토크 가상자산 시즌2 전 알고란 고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더프레임 김동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에셋 박상혁입니다. 네, 비트코인과 그 밖의 알트코인들 다시금 기간 조정에 들어간 듯한 모양새입니다. 비트코인도 주말 사이 커다란 변동 없이 3만 달러 선에 머물러 있었고요. 장중 한때는 3만 달러에 살짝 밀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까스로 3만 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금리 인상 기정사실, 코인 조정 불가피. 자, 이번 달에 미국 연준이 25 베이시스 포인트 기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의 다수입니다. 연말까지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크립토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도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먼저 박상혁 기자, 미국이 연준이 지난번에 금리 동결했죠. 그런데 이번에 현지 시간으로 26일인데 FOMC 열리면 금리 다시 올릴 것 같다라는 전망이 시장의 다수입니다. 왜 다시 금리를 올리는 건가요? 네,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용 지표가 여전히 불건전하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불건전이라는 말의 뜻은 뭔가요? 네, 이제 그 7월 7일에 현지 시각이죠. 7월 7일에 미국 노동부에서 비농업 고용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치는 이제 22만 개였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는 20만 9천 개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 자체만 놓고 보면은 금리 인상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실업률이 여전히 기대치가 3.6%였는데 3.5%를 하회하면서 네, 실업률과 이제 인플레이션율은 반비례잖아요. 그래서 실업률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것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을 확률이 높고 두 번째로 이제 본 것은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에 이 임금 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 4.4% 올랐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여전히 이 금리 인상을 멈추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전히 목표 인플레이션 수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물가는 여전히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제 금리 인상 확률을 높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2%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2% 달성하려면 뭐 내후년까지도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갖기가 사실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 당연히 이제 매크로 지표가 안 좋은 건데 매크로 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모든 자산, 특히 크립토 자산에는 안 좋은 신호였어요. 그런데 사실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크립토 시장 내부 이슈인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앞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3만 달러 선 살짝 밀리기도 하면서 가까스로 3만 달러 선을 지키고 있는 건 크립토 시장 내부 이슈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시장이 금리 인상 때문에 찬물을 끼얹어 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가요? sak풍이 몰아졌다라고. 예, 그렇죠. 아시다시피 원래 25,000달러 잠깐 깨졌다가 현물 ETF 이슈로 갑자기 한 25% 정도 올라서 지금 3만 달러 위에 올라서 있는데요. 25,000 깨진 거는 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 움직임 때문이었나요? 그때 이제 바이낸스 소송 움직임도 있었고 그때부터도 사실은 그러니까 7월 그러니까 하반기에 금리 인상 2번 더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좀 위기감, 그런 이제 긴축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내려가던 걸 사실 멱살 잡고 밀어 올렸는데 ETF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일 먼저 승인이 된다고 하면 승인될 수 있는 것은 아크인베스트에서 넣었다가 최근에 이제 신청서를 수정을 했거든요. 그게 4월에 들어가서 8개월을 다 채운다고 했을 경우에 12월 말 정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ETF가 기대감으로 좀 올랐는데 실제로 이게 승인이 된다고 하면 12월이라는 거예요. 너무 긴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그래서 사실 이제 재료가 없으니까 이게 조금 우리 너무 흥분했나? 뭐 이런 이제 좀 이런 사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찬물을 확 끼얹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블랙락이 ETF 신청을 하니까 기대감 때문에 확 네. 올랐다가 자, 근데 이제 보자. 우리 블랙락 말고 먼저 신청한 아크 인베스트에 대한 걸 승인을 해줘도 연말이다 보니까 너무 빨리 성급하게 움직인 것 같다라고 시장 참가자들이 아마 판단한 것 같고 그렇게 따지자면 사실 시장을 볼 때 또 하나의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중요한 지표가 바로 온체인 데이터잖아요. 자, 온체인 데이터는 긍정적인가요? 우리 늘 등장하는 짤이 있죠. 온체인 데이터는 항상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긍정적인가요? 네,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아. 그 이유는 이제 네네. 비트코인 장기 홀더, 장기 보유자 지표가 있는데 이 장기 보유자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이 복수의 분석 업체들이 이 155일을 초과하는 보유 기간이 155일을 초과하는 반년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되는 거군요. 네, 네네. 그 물량을 이제 장기 비트코인 보유자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 장기 비트코인 보유자의 그 수량이 지금 1,447만 비트코인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역사상 최고치가 1,449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데 불과 지금 2만 비트코인밖에 차이가 안 나서 1,444만이요? 1,447만 7만 정도.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유통되는 비트코인이 한 1,900만 개 되나요? 1,920만 개 정도 됩니다. 야,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년 정도 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좀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이게 사상 최고치를 웃돌았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장기 보유자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좋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반대로 봤을 때 이 물량의 대부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920만 개 정도가 지금 유통량인데 네네. 그 중에 이제 1,447만 개가 잠겨 있다라는 네네. 거는 한 75% 정도가 지금 잠겨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호재로 보일 수 있으나 네네. 반대로 잠겨 있는 물량이 많다는 거는 유동성이 조금만 흔들려도 반대로 급락할 여지가 그렇죠,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분들은 좀 양쪽 측면을 모두 고려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켓 뎁스라고 하나요? 이게 워낙 유동성이 말라 있어가지고 약간의 사자 팔자 물량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출렁인다는 얘기는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본 데이터 중에요. 그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매도를 시작했다라는 뉴스도 보였는데 채굴자들의 매도세 이거 시장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팔고 있는 건 맞나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회복세가 들어서면서 작년에 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면서 채굴을 계속 해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복수의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을 하는 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채굴기를 파는 건 이 작년 손해 본 거에 대한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한 이 매도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많거든요. 비트코인만 파는 게 아니라 채굴기까지 내다 파는 건가요? 네. 그럼 앞으로 채굴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건가요? 근데 또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은 네네네. 게 이제 비트코인 채굴기를 판매함으로써 그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장애가 생기게 하려면은 엄청나게 대량의 채굴기 판매가 네네네.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걸로 지금 복수의 가상자산 분석 업체들이 데이터를 내놨고요. 어떻게 보면 못 버티는 업체들만 약간의 물량을 내놓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약간 그 혼란한 상태입니다. 매우. 왜냐하면 네네네. 일단은 원가 자체가 많이 지금 가격이랑 맞춰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러게요. 지금 채굴 원가가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채굴 원가 뭐 어제 이제 최근에 JP 모건 자료를 보면 7,000달러에서 19,000달러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지금 채굴 원가 그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난 자료고 예, 조금 업데이트 되는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올라가겠죠. 같은데 네네네. 추세를 반영했을 때 비트코인이 조금 오르긴 했잖아요. 한 네네. 20%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 구간이 맞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채굴자들이 3만 달러가 넘어서면 좀 귀신같이 팔고 있거든요. 지금. 대량 매도를 하고 야, 있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가격이 오를만 하면 채굴자 물량 나와서 가격이 다시 수그러들고 그렇죠. 올만 하면 수그러들고 이런 그 박스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거군요. 사실 ETF 때 이제 이걸 밀어 올린 뭐 세력이랄까요? 이게 네네. 올라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과제가 채굴자들한테 어떻게 확신을 줄 것이냐. 이게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 채굴자들이 항상 그랬거든요. 가격이 오르면 채굴자들이 제일 먼저 팔아요. 네네. 근데 더 이상 더 오를 내려가지 것 않을 것 같아요. 같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 채굴자들이 안 팔기 시작하면서 탄력을 가격이 받거든요. 본격적으로? 네. 네네. 근데 요 부분이 굉장히 조금 어려운데 왜냐하면 또 최근에 그 거시경제에서 긴축 상황이. 상황이 그렇게 되면서
앞으로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네. 지금 내부 이슈 온체인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받고 채굴자 움직임도 봤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라고 치자면 역시나 매크로 금리 인상이 되잖아요. 자, 사실 연초만 해도 그렇게 올해 시장이 좋을 줄 몰랐는데 슬금슬금 올라와서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자산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번에 더 기대감을 품는 게 내년에 올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블랙락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라고들 기대했는데 금리 인상이 찬물을 끼얹었어요. 자, 올해 남은 하반기 불장 기대할 수 있나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 확률을 지금 전문가들이 좀 높게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금리 인상이 가속화됐을 때는 이 가상자산 시장도 조금 동반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틀은 좀 상승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뭐 주춤하거나 네네네. 아니면 조금 좀 더 이제 여유를 갖고 지켜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또 최근에 네. 이 블록스콜스라는 이 가상자산 분석 업체에서 이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죠. S&P 500과 비트코인의 어떤 상관계수를 분석을 했는데 네네네. 이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이 미국 주가 지수와 이 비트코인이 비례한다는 의미고 네네네.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그쵸. 반대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뭐 거의 연초만 해도 나스닥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블록스콜스도 그렇고 뭐 복수의 뭐 외신들이 얘기를 했던 게 떨어졌다, 네, 상황이. 블랙록의 ETF 그 현물 ETF 신청 이후에 굉장히 그 상관계수가 떨어졌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블록스콜스도 한 2021년 데이터까지 쭉 뽑으면서 네네. 2021년 7월에 이 상관계수가 최고점을 찍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최근에는 거의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럼 관계가 없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 그런 이제 분석을 내놨는데 뭐 그 데이터에 따르면 또 이제 금리 인상 기조와는 또 반대로 갈 수 그러네요.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이제 또 온체인 데이터를 저희가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물량이 잠겨 있기 때문에 이게 상승 기조로 가면 또 급등할 수 있으나 또 반대로 갔을 때는 유동성이 메말라 있는 상태라서 이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것 같아서 네,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약간 포모에 사로잡혀서 당장 뭔가 살 때는 아니고 가자를 외칠 때는 지금 아니다라는 느낌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러면 두 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두 분 다 제가 뭐 여러 자리에서 지난해 연말에 올해 시장을 어떻게 예상하느냐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예측을 드렸을 때 우리 김동완 대표님 그때 약간 문제적인 발언하셔가지고 그렇죠. 약간 화제를 모으셨죠. 네네. 네네네. 그때 발언 어느 정도 가격? 제가 작년에는 이제 낮으면 3,00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 발언을 했었고 최근의 뷰는 네, 최근 어떻게 달라졌나요? 어쨌든 지금 이제 가격이 3만 달러까지 올랐잖아요. 네네. 연초부터는 또 제가 콜사인을 쭉 했었습니다. 오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봐서는 뭐 미니멈 했을 때 적어도 15,000선은 지킬 것 같다. 아무리 떨어져도. 네네네. 왜냐하면 올해 작년 이제 말에 가장 그 테스트를 많이 받았던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이. 근데 어쨌든 15,000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 상태에서 회복을 했고 그리고 지금 가격이 이제 3만 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네. 저는 단기적으로는 29,500달러가 깨지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그 우리 이제 ADP 고용지표 발표되던 네. 날에 비트코인 움직임이 약간 독특했는데요. 1월 달에 비트코인 올릴 때랑 비슷한 그런 패턴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지표가 나오는 날 네네. 발표 전까지 올려놓습니다, 가격을. 나오면 떨어져요? 그래서 지표가 좋으면 더 올라가고 예. 안 좋으면 스물스물 내려오는 약간 그런 양상이었는데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이 연고점이었죠 사실 그날 네네네, 맞아요. 31,500달러 넘었을 때 시점도 네네. 이유가 없이 올랐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맞아요. 다들 왜 오르지라고 했어요. 네, 그 패턴 자체는 1월 달에 상승할 때 나타났던 패턴과 비슷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ETF를 재료로 해서 밀어 올린 그 사람들이 가격이 좀 더 올라갔으면 하는 지금 상황이고 네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날 그렇게 안 좋게 나올 줄 그 사람들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온 것 같고 네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29,500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가 보고. 단기적으로는 되게 중요하고 만약에 깨지게 될 경우에는 25,000선까지도 봐야 된다. 25,000이요? 네.
15,000인가요? 25,000인가요? 최악일 경우에 15,000 올해 안에. 일단은 보는 건 25,000. 그게 아까 코인베이스에 대한 바이낸스에 대한 6월 소송 초, 네. 비슷해가지고 이제 밀렸을 때가 25,000까지 갔었죠. 그렇죠. 네, 우리 박상혁 기자는 지난해 말에 한 15,000에서 3만 정도 보셨잖아요. 네. 지금도 그 시각은 유효한 건가요? 아니면 좀 달라지셨나요? 네, 여전히 유효하고요. 3만 달러를 한 번에 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그 이제 이유는 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뭐 온체인 데이터로 봤을 때도 변동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 네네. 좀 거시경제의 흐름도 금리 인상을 당분간 멈추지 않을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한숨 좀 고르고 좀 더 갈 확률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와중에 그냥 단답형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격 여쭤보면은요, 사실 전문가분들은 다 딱 부러진 가격을 말씀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가격은 뭐 그야말로 신의 영역이 예측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12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 약 3만 달러죠. 지금보다 업 앤 다운. 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전 다운. 저는 비슷한 수준. 네, 이거고 다운. 네, 알겠습니다. 다운했을 때 아까 김동완 대표는 정상적인 다운이면 한 25,000까지 밀릴 수 있고 최악의 경우 15,000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네, 우리 박상혁 기자는 3만 달러 선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제가 연말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체크해 보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